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또 PCE 지수가 발표되게 되면서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은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유가가 또 오펙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수요 둔화 우려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혼조세 속에서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우 쪽에서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다우존스 1.47% 어제장에 강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나스닥은 0.23%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 S&P 500 지수는 0.38%의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또 강한 흐름을 가져갔었습니다. 장 중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힘을 높여가는 모습 속에 또 여러 가지 테마와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는데요. 오늘도 개별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1%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쉬어가고 있는 금요일장이네요. 코스피는 0.93% 하락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0.81%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오늘도 산발적인 모습인데 하나씩 저희와 함께 섹터와 종목별 분석까지 들어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만나볼 멘토님은 여러분들에게 재치 힘든 입담과 또 전략 챙겨주시는 분이었는데 여기에 수익률까지 어마어마하게 챙겨주신 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팍스 브런치 금요일의 남자 이동훈 멘토입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일단 아침 새벽 공기가 그렇게 찬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을 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지금 갤럭시와 머니터리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공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죠. 공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수익과 지금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STO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이슈가 터지면서 갤럭시와 SM과 지금 갤럭시와 머니터리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정책 관련주이긴 하나 이슈가 거기에 포함되지가 않았고 앞으로 이민청 그리고 비트코인 거기에 얘네들이 지금 토큰 발행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한 공략이 딱 일주일 만에 맞아 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한 달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합산은 안 해봤는데 한 60~70% 되지 않을까요? 네네. 예, 일단 이번 주에만 하더라도 지금 20% 넘는 수익을 얻어드렸고 지난주에도 한 13%, 15% 가까운 수익을 얻어드렸기 때문에 11월의 수익률이 굉장히 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을 기점으로 일단은 우리가 공매도 제한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과 조정이 굉장히 이제 혼조세 양상에 있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일단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려 주었기 때문에 일단 공략하기는 좀 좋은 타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2월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나왔는데 내일 새벽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나서 12월에 랠리가 이제 산타 랠리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행보장이 이어질 것이냐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냐 내년도에 대한 우려감이냐는 오늘 새벽에 좀 내일 새벽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궁금증을 또 인사 말씀에서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11월에 우리가 수익 내기 참 좋은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저희 팍스 브런치에서 소개해주신 종목만으로도 수익률을 정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11월부터 지난달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익률을 꽤 많이 챙겨가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미리 함께 하신 분들은 많이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방송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있다면 다가오는 12월, 이제 12월장에는 같이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점검부터 그럼 하나씩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올해도 이제 마지막 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의 분위기가 좋아서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다우지수를 보니까 어느덧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어제 PCE 지수 발표도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여는 총재 발언에서는 어쨌든 인하는 지금 좀 이른 것 같다. 지금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와서 이대로 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봐도 될지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있을 FOMC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을 좀 들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결과값은 다 나왔고요. 네. 예상대로 경기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긴축의 종료 기대감은 여전히 강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뭐 12월 금리 인상은 당연히 없을 것으로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과 기대했던 부분이죠. 내년도 상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내년도에 발언이 금리 인하를 하던 안 하던 올해 내년도의 전망을 좋게만 평가를 해준다면 그래도 지수 끌어올리면서 조정이 오더라도 큰 조정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11월 한 달의 상승이 좀 무서웠어요. 8, 9, 10월 달에 내렸던 걸 11월 한 달에 한 달 만에 끌어올려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12월까지 횡보장을 하다가 11월, 2월, 3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이제 슈팅 파동이 나온다면 그것만큼 금상첨화가 없겠는데 네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제 다우가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을 떨어뜨린 원동력이 뭐였죠? 딱 두 종목밖에 없었어요. 테슬라, 엔비디아. 이 두 종목의 2% 가까운 하락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은 거고요. 또 어제 PC 물가지수가 둔화가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를 상방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야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숏을 치시는 분들이 워낙에 어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제 본장 시작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100% 넘는 하락을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오히려 다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있었고 오히려 S&P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스닥은 어찌됐든 간에 어제 나스닥을 끌어내렸던 두 가지의 원동력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였다. 그리고 12월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는 있다. 근데 모든 것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여는 총재 연설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냐에 따라 12월에 한 달 그리고 내년도의 전망이 점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월요일장부터 본격적인 12월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전략이 나올 거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또 팍스 브런치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전략들 잘 챙겨가셔서 11월에 아쉬우셨던 분들은 12월에는 수익률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시장 보고 있는데 사실 국내 증시는 그에 비해서 큰 섹터들이 아주 주도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나 AI,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 전망은 반도체 쪽은 내년이 더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지 이것도 좀 헷갈리고 타이밍이 어려운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장단기 전략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의 전망은 여전히 반도체 쪽이 좀 우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 반도체와 AI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지금 최근에 좀 강한 이슈가 있는 게 뭐예요? 의료 AI. 맞아요. 결국에는 다 로봇 관련이고요. 거기에는 다 반도체가 탑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한 가지만 예측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면 강한 상승위의 조정이 있었던 섹터가 2차 전지였죠. 2차 전지가 2023년도에 우리 시장에서 14조가 넘는 금액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14조가 빠지면서 그 금액을 누가 받아갔느냐. 그 수급의 주체가 반도체 쪽으로 한 17조가 들어가 있고 자동차 쪽으로 한 3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년도의 전망 또 2차 전지에 또 반도체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섹터를 주기적으로 더 봐야 할 것인가. 저는 일단 1, 2, 3, 4번으로 아침에도 노란톡방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순위를 매겨주시는 건가요? 1번 반도체, 2번 AI 로봇, 3번 2차 전지, 4번 자동차. 아, 잠시 너무 빨라요. 반도체 1번 2위가 반도체, AI 2번 로봇, AI와 로봇이고요. 네, 3번이? 3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2차 전지. 4번은 자동차. 저는 요걸로 이제 내년도를 구상을 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관점이 무조건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가 아니라 2차 전지에 14조 원이 왜 빠졌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4조 원이 빠지면서 이번 주 에코프로 머티가 왜 올라갔고 수급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개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이 지금 사들였던 에코프로 머티를 끌어올렸던 것만큼의 조정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누가 남겠어요? 외인이든 외국인. 기관이 네. 담겠죠. 네. 그 담는 시점을 봐야 되고요. 어찌됐든 12월에서 1월이 되면 기관은 포트 구성을 달리합니다. 네. 어찌됐든 다시 한번 매집하는 기관에 어.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섹터에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순위는 매겨드렸어요. 1위부터 4위까지의 섹터로 저는 구성을 하면서 2024년도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가져갈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항상 말씀드릴 게 원전, 풍력, 태양광 그것도 다 봐야 되죠. 항상 보셔야 돼. 거기에 그럼 또 뭐 봐야 돼? 네. 네옴시티 봐야 돼요. 지정학적 리스크 보려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 네. 중동 전쟁, 그럼 사우디 또 원유 감산, 맞아요. 그럼 또 빈살만이 무슨 정책을 이룰 것인가? 많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은데 그러면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구상을 했던 거는 1년간의 포트고 나머지는 뭐다? 단타적으로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주체, 내가 그리고 매수를 할 수 있는 나의 타점을 네. 한 2가지, 3가지로 좀 나눠놔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말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공격적으로 담아가는 종목들을 좀 구성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해운이나 조선, 네옴시티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단기적인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제가 10월 달부터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네. 4분기 실적. 맞아. 4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하죠. 4분기 실적. 반도체 쪽에서도,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리고 어찌됐던 간에 이제 대장주들이 조금 이제 낙폭 가대주 쪽으로 이제 가요. 네. 대장주 쪽에 수급이 워낙에 쏠려 있었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장주가 갈 때 수급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종목들의 상승은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지금도 봐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앞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낙폭과대주. 낙폭과대주까지. 그렇죠. 네. 그런 종목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 있는 주요 이슈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는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저희도 매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과 공부할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겠죠. 혼자서 끙끙대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알아갈 수 있게 실시간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안내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멘토님 따라와 주시고 팍스 브런치도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내년에 또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 4가지를 짚어주셨어요. 반도체, AI 로봇, 2차 전지, 자동차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2차 전지 쪽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 주 들어서 2차 전지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거든요. 조정 이후에 반등인가 싶었는데 간밤에 테슬라도 사이버트럭 8천만 원의 가격이 결정됐다는 소식에 좀 하락의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 오늘부터 LS 머티리얼즈 이 상장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청약을 신청하려고 해요. 네네네. 근데 2차 전지 쪽으로 보면 좀 불안한 것 같고 네. 신규 상장 쪽으로 접근하자면 욕심이 많이 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의 전략을 어떻게 구성을 해봐야 될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대감은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2차 전지에 대한 불안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아 같은 좀 우려를 안 범하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일찍 팔아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네. 에코프로 머티 이번에 보셨고 이렇게 강한 상승을 끌어올렸던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그래도 강하다. 맞아요. 강했고요. 네. 최근에 에코프로 직원 한 분이요. 네. 4거래일 만에 네. 투자 대비 3억을 벌었다는 이슈를 절 봤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정보력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럼 진짜 내가 그렇다. 얼마만큼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 종목에 진입을 해서 공모주에 선정이 됐을 때 내가 그 공모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갖고 있는 내 주식의 보유량을 믿어 의심치 않느냐,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심리예요. 우리 앵커님도 결국엔 심리에 져서 에코프로모티를 빨리 판 건데. 저 맨날 심리에 져요. 저는 에코프로모티 단타로 몇 번 들어가서 지금 수익을 냈어요.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탈 줄도 아는 사람이 전데 왜 굳이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셔서 저 고점까지 못 기다리시냐는 거야. 저는 이거를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인이 믿고 본인이 청약에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는데 네. 왜 그거를 못 믿고 파냐 이겁니다. 아니 뉴스에서 너무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LS 네. 머티리얼즈 같은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네. 기대감 좋아요. 기대감 좋은데 만약에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 비중은 많이 늘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가요? 아까 앵커님도 몇 주를 사겠다, 이번에 얼마만큼 사서 좀 견뎌보고 분할 매도로 좀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분할 매도 좋습니다. 하나 딱 봐가지고 나 저기까지 갈 때 팔게라고 하시는 강심장도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네.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딱 상향을 정해 놓으시고 분할 매도 전법으로 가시고 손절 라인도 딱 잡으세요. 제가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네. 있잖아요. 손절 라인 정확하게 잡고 가시면 절대적으로 손실 날 일이 없다. 맞아요. 내가 손실이 나는 이유는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저기 지켜주겠지. 저기가 지지 라인이겠지. 그러다가 미친 듯이 내려가는 맞아요. 주가만 보면서 네. 내 마음만 속이 타들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2차 전지가 무섭다 안 무섭다가 아니라 오히려 2차 전지가 지금 이렇게 빠지면서 물량이 14조 원 가까이 돈이 빠져나갔으면 네. 그 14조 원이 딱 다시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 모르시겠으면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처럼 이번에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LS 머티리얼즈? 충분히 네, 네. 남아 있다라는 점까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비중을 너무 몰빵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까지.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투자 전략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저같이 오늘 좀 공모주 청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를 48,000원에 팔아가지고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이번에는 좀 성공할 수 있기를 같이 이동훈 멘토님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투자 전략 얘기해 주시면서 과대 낙폭주도 보면 좋겠다 이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게임이나 오늘도 방산 같은 과대 낙폭주들 안에서 일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좀 골라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과대 낙폭주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는 네. 카카오의 11월 상승세를 보고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었던 방송에서 언급을 좀 했었어요. 네. 일단 김범수 창업자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뭐 맞아요. 카카오를 다시 살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최근에 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이제 주가가 11월 한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좀 관심 있게 보게 됐고 넷마블의 상승세가 엄청납니다. 그 위메이드 최근 추세가 좋은데 오늘 또 위메이드 위믹스 맞아요. 코인의 3,000원 돌파 안착으로 인해서 또 위메이드 형제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컴투스홀딩스, 네. 네오위즈 전체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펄어비스가 지금 굉장히 좀 빠져 있긴 한데 네네. 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지금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네. 그 보이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게 오히려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정말 과대 낙폭의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손절 라인을 잡기에는 지금 여러분들 횡보치는 모습의 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빠지고 나서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좀 오래 맞아요. 걸리면서 시간 조정 중이거든요. 네. 그럼 그 시간 조정 중일 때 바닥을 보시면 내가 지금 진입해 있는 매수가 대비 그 최저점, 그 바닥 따졌던 그 구간 손절 라인만 잡고 한번 분할 매수 전법으로 게임주들은 좀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HMM 이제 이슈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할인도 올라가고 맞아요. 뭐 여기저기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 해운 관련주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있었는데 미친 듯이 올라간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네. 네, 그래서 해운 관련주들은 저는 일단 좀 무서워하는 종목이기는 한데 네. 오히려 HMM을 누가 인수하냐에 대한 이슈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찌됐던 항공 운임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해운 쪽으로 이제 컨테이너 운임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모습이 있어서 네. 여러분들 해운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소리 소문 없이 강해서 어쩜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네. 안 쳐다보셨던
보셨던 분들은 해운 관련주들은 지금 조금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보유자의 영역이다. 오랫동안 물렸다 계시는 분들이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해운이고 네. 워낙에 가대 낙폭으로 바닥을 다지고 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건 오히려 게임이다. 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사적인 고점들에 비하면 지금 많이 오른 건가라는 의문은 들긴 하거든요. 이제 신호가 아니고 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왜냐하면 거죠? 이게 좀 특별한 이슈가 없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해운 관련주들 제가 조금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나 리포트를 좀 올려드릴 테니까 네. 월요일에 해운 관련주들 좀 여쭤보셔도 되고요. 게임 관련주는 제가 어제도 제가 인포스타 기사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몇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방향이 좋아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는 다음 주에도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브런치 방송으로 갖고 온 그 AI 섹터도 분명히 앞으로 12월은 갑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땐 아까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들 좀 명심하셔야 돼. 네. 제가 어찌됐든 수익 배틀도 하고 있고 아침에 금요일에 브런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방향성도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저는 배틀을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방송 출연하시니까 그 사이에도 엄청 열심히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 있는 섹터 반도체, AI, 로봇, 2차 전지, 자동차 섹터를 봄으로 인해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에서도 이제 게임, 과대 낙폭주 좀 보면서 단타 한번 치고 그리고 나서 수익 배틀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 구상해서 12월 좀 실적 전망 좋은 기업들에 대한 소부장 관련주들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동훈 멘토님도 그러시지만 우리 팍스 브런치에 출연하시는 많은 전문가 멘토님들께서 또 저녁 방송의 수익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종목과 또 시장의 방향성들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걸 수익률로 만들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제 시장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강세 테마와 또 종목들이 있을까요? 장은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또 한 달의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양시장 지금 현재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눈에 띈니다. 반면 개인 홀로 양시장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2,500억 원대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해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LG전자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900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로서 9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시장에서 동반 매수 우위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렇게 전환을 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개인은 반대입니다. 양시장에서 어제 동반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역시나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뜨고 있는 테마 그리고 또 지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 왔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해운입니다. BDI 지수가 사상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무려 54%나 급증을 하게 됐는데요. 크게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세계 가장 중요한 수로라고 불린다는 파나마 운호 지금 장기간으로 병목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추수 감사절까지 이렇게 연휴가 5일 동안 지속되면서 온라인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과 인도에서 석탄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BDI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HMM 관련 이슈인데요. 시장에서는 사실 하림이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림의 계열사였던 펜오션이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 어제 보여줬었죠. 그리고 두 번째 미용기기입니다.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기기 판매는 물론이고 소모품 판매까지 정말 잘 이뤄내면서 호실적을 이뤄냈던 쪽이었죠. 그런데 4분기 전망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리지널
오리지널 기기에 대비해서 성능은 80%나 되는데 가격은 겨우 반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기 하나만 팔면 끝이 아닙니다. 소모품까지도 계속해서 매출로 찍히기 때문에 조금 더 밝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비올이 있고요. 또 클래시스 역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STO입니다. 3일째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관련주로는 일단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가장 대장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방산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 K방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 종목 중 하나인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관에서 11월 3일 이후로 계속해서 빠짐없이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리튬이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리튬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포스코홀딩스에서 국내에서 리튬 양산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락하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 역시도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테마까지 짚어봤고요. 그리고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가 ECS 1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노펙스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노십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혈액 투석기 제품을 국제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약품 역시도 4%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LS 전선 아시아 곧 사명이 변경될 예정이죠. 이 사명을 변경하고 히토류라든지 다른 신사업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S 머티리얼즈가 또 코스닥 상장 시도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12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계좌에 수익을 내줄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자, 그럼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해운, 방산, STO, 미용기기 이런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또 금요일장 쉬어가면서 단기 테마로 중국의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또 우리 이동훈 멘토님이 오시기를 너무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 동안의 수익률을 너무 잘 챙겨주셔서 빨리 시청자분들에게 자랑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뭐 두산 로보틱스,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도 너무나도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었던 종목 다 공략해 주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브런치 이 방송 시간에 가지고 나오신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렇게 지금 두 종목 수익률 아주 잘 챙겨가고 있고요. 이것은 지지난주, 지난주 연속해서 지금 가지고 나오신 종목으로 저희가 2주째 굉장히 수익률을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기지 않은 저희가 또 다른 종목들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종목 하나씩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수익률을 정말 잘 챙겨주셔서 아 진짜 이동훈 멘토님 모시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우리가 한 종목씩 자세하게 리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지금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게 그때 이민청 관련된 소식으로 좀 가지고 네네네. 나오시기는 했는데 네네. ST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오늘도 그렇죠. 장중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수익률을 많이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매수 포인트와 함께 투자 전략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 안에서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요. 제가 일단 지난주에 이슈로 인한 정책 관련주로 인하여서 뭐 그 얘기를 드리면 이민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이민청 관련발 이건 생기면 더 갑니다. 분명히. 그건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STO 관련된 사업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으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승 이후에 갑자기 급락세가 나오면 빨리 손절하고 나갈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튀면 분명히 좋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9월에 STO발해서 얘네들이 지금 업무 협의 체결하고 투자했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네. 그때부터 상승 추세가 좋았던 거거든요. 거기에 이민청 설립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같이 동반 슈팅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들어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맞아 투자처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내 투자 계획이 맞아 떨어졌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타이밍을 잘 잡았다. 타이밍을 잘 잡으면서 네. 한동안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K옥션, 서울옥션 이런 애들 같이 가잖아요. 네. 오히려 반가운 거예요. 지금 STO 관련 토큰, 증권 토큰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네네. 얘네 지금 거의 독보적으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거의 탑이에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할 거고 네. 토큰발 일단 발행처들에 대한 사업을 얘네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얘가 상승하는 것보다도 이 STO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고점에 물려 계셨던 서울옥션, K옥션 주주님들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감이 있어라. 왜냐면 네. 제가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조금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서울옥션도 제가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가지고 있다가 탈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요? 굉장히 책을 힘들었었거든요, 네. 여러분. 어. 그래서 11월을 보시면 공략했었을 때 유진로봇부터 갤럭시와 머니터리까지 한 90% 가까운 수익을 내드렸어요. 맞아요. 90% 가까운 수익 안에서도 저는 이렇게 수익률만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 안에서도 30%의 손실이 있어요. 뭐냐? 저는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손절 라인에 대한 부분은 또 나중에 정리를 해서 따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이번 달에 이만큼의 수익이 났고요. 네. 오른쪽은 이 종목으로 타이트하게 이렇게 손실 구간을 잡고 갔습니다. 그래야 어쨌든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안심을 할 수 있죠. 좋아하시고 네. 안심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90%의 수익 중에 30%에 대한 손절 라인을 잡고 갔으면 11월 60%에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중에 이번 주에만 제가 공략했던 종목이 갤럭시와 머니터리, 네. 칩셋 미디어, 맞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거기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로 20% 넘는 수익을 안겨간 거고 네. 최근에 아까도 우리 캐스터님 말씀하셨지만 11월 3일 제가 첫 방에 뭐 가지고 왔죠, 여러분? 한화 시스템 갖고 맞아요. 왔어요. 네. 한화 시스템 11월 3일에 갖고 와서 그 전에 일주일 동안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11월 한 달 내내 30일까지 기관이 다 끌어올렸습니다. 진짜 저기 지금 빨간색이 다 기관이 매수한 거잖아요. 11월 3일에 제가 네. 지금 보시나요? 제가 왼쪽에 네, 지금 네, 차트를 네. 하나 준비를 해드렸는데 제가 11월 27일 오늘까지도 보고 오늘 어제 11월 30일까지 이게 이 엉덩이 무거운 이 종목이요.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화 시스템 언급드리고 이 한화 시스템 우상향 하면서 같이 봐야 될 기업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또 수익을 안겨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저기 킹왕짱 종목이라는 곳에 편입을 시켜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더 가지고 갈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한화 시스템부터 두 번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한번 보세요.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11월 17일에 여러분들에게 브런치 맞아요. 방송으로 2주 전이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외인 기관의 수급이 빠지질 않아요. 외인 기관 수급이 빠지지 않고 제가 지금 노란 동그라미 하나 쳐드렸습니다. 네. 이날 방송 다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이후에 21.49%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오잖아요. 그럼 이 파란색 두 개의 음봉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도 지금 이게 어제 차트인데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조금 조정을 받습니다. 네네. 제가 얘 보면서 뭐 공략한다고 또 말씀드렸어요? 감속기 대장주 SPG 같이 간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이번 주에 두산 로보틱스로 제가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네. 지난주부터 이제 17일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여러분들에게 맞아요. 이런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서 SPG 공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자,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전체적 수익률표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네. 수익률표를 띄워주시면 네. 그 수익률표 안에서 유진 로봇부터 칩셋 미디어까지 한번 봐보세요. 11월에 제가 어떤 섹터로 여러분들하고 공략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12월 실적 위주의 종목 보고 내년도에 포트를 어떻게 구상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의료 AI 쪽입니다. 그래서 의료 AI 쪽은 내년에 좀 강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유진 로봇부터 하나에어로, 현대모백스, 두산 로보틱스, 이수페타시스, 성우하이텍, MD스테크, 에코프로모티, 칩셋 미디어까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섹터들로 딱 수익을 내드렸잖아요. 아니, 시장에서 다 핫한 종목들로 챙겨주셨어요. 사실 로봇주도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챙겨가고 두산 로보틱스도 챙겨가면서 정말 아쉽지 않게, 그리고 그 전에는 유진 로봇도 챙겨주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칩셋 미디어 챙겨주시고, 에코프로 머티로 지금 2차전지 신규 상장 갑자기 가는 것도 잡아주시고, 그렇죠. 갤럭시와 머니트리로 STO까지 잡아주시니까 매일매일 저희가 수익을 내는 느낌을 정말 받았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너무나도 이동훈 멘토님 한테 진짜 감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이 다음은 또 AI 쪽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로봇 쪽에서는 SPG라고 감속기 종목도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게 언제 편입이 될지, 어떻게 비중을 담고 포트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보시면서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지금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그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법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노란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팍스 이동훈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전략 받아보시고, 오늘 공략주도 이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공략주는 무엇일지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잘 잡아주신 수익률 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오늘 공략주 담아볼 차례인데, 앞에서 AI 쪽이라고 얘기를 살짝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AI 쪽에서도 세부된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일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AI 네. 관련발 해서는 이제 로봇으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쪽을 좀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에서 지금 나와 있죠. 네. 앞으로 이제 12월 초에요. 12월 초에 테슬라에서 이제 공개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이쪽으로만 좀 AI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최근에 좀 강하게 제가 좀 관심 가고 있는 쪽이 이제 의료 쪽 MRI. 제가 최근에 MRI 뭐 CT 이런 걸 검사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네. 저는 예전에 그냥 막 40만, 50만 원 그러게요. 비급여라고 해서 알고 뭐 있는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실손보험 들어가 계시면 나중에 실손 청구하세요. 뭐 이런 쪽으로만 네네.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건강보험에도 적용이 됐었다. 그리고 이제 10월, 11월에 그런 이슈가 나왔죠. 그런 이슈로 인해서도 앞으로는 의료 AI 관련 발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승인, 국내 최초로 또 승인받은 기업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인데요. 네. 의료 AI를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죠? 지난주에 이제 STO발 토큰 이민청 관련 뭐 갤럭시와 머니터리 뜬금포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의료 AI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브런치 방송에서는 좀 제가 가야 되지 않는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의료 AI가 핫했다가 그렇죠. 지금은 한풀 좀 꺾인 느낌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가져온 기업도 오히려 저는 조정이 지금 오늘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반발 매수세 유입이나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어제는 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다음 주에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으나 12월 한 달간에 봤을 때 앞으로 이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올해 3분기의 매출액을 지난해 1년 매출액을 벌써 돌파해 버렸거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료 인공지능 AI 관련주인데요.
3분기 만에 지난해 매출을 넘어선 이 기업은 최근 이제 미국에 진출하겠다는 속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MRI 제가 얘기했었죠. 네네. 그리고 나서 심정지 예측을 할 수 있는 AI가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FDA 인증의 획득을 첫 번째로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 높은 MRI로 치매 가능성의 환자를 조기 선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MRI를 찍을 수 있는 이 회전 속도 탑재 능력이 전체적으로 MRI 촬영을 하고 이 결과값까지 1분이면 결과가 그러면 나온대요. 찍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정도로 네. 이제 굉장히 빨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건강보험까지 적용을 된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AI 관련주에서 제 두 가지 종목이 있어요. 네. 얘가 지금 땡땡인데 네. 땡땡하면 딱 두 개밖에 맞아요. 생각이 네, 안 될 네,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인가요? 그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네.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고 하나는 최근 뭐 다른 이슈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저는 두 개 다 공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가요? 왜냐면 둘 다 관심 있게 보는데 네네. 근데 오늘 갖고 온 이 기업은 이것 때문에 가지고 온 거예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이 적용된 의료기기를 개발한 기업.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허가를 받은 이 기업. 요런 이슈가 더 있기 때문에 전 얘를 또 받고 그리고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대비 매출액을 벌써 초과했다. 맞아요. 많진 않아요. 그 금액으로 보면 제가 금액은 안 적어드렸던 게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근데 벌써 앞으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3분기 매출액 그럼 지난해까지 그래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지난해까지 얼마나 좀 조정받고 있었던 기업이었단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기업인데 이 디지털 치료기기와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 저는 이거를 직접 겪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치매 쪽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맞아요. 미국에서도 치매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먹는 약도 했죠. 나오고 하는데 일단은 치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정확한 치매 진단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약 처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실수하지 않고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이 AI 탑재 기술된 이 의료기기의 판매량이 증대됨으로 따라서 오히려 그럼 제약 관련주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최근에 강한 조정이 좀 있었어요. 상승 이후에. 오랜 기간 좀 이걸 뭐라 그래야 되냐면 작년도에 어찌됐던 간에 좀 급등세를 이루면서 기대감 형성이 됐다가 올해 2차 전지 하락과 과대낙폭주들의 말도 안 되는 주가 바닥 현상에 바닥 찾는 구간의 시간 조정 현상으로 인해서 이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동반 하락을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단기 급등 이후에 상승 조정, 상승 추세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주요 이평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추세 상방이 직전 고점에 대한 저 상승 추세의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올라타기는 조금 힘들겠으나 내년도의 방향성을 보고 그리고 3분기 매출에 대한 우상향,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함으로 인한 기대감 또한 다시 한번 살아있을 것이다. 근데 두 가지예요. 제가 갖고 온 이 기업과 또 하나의 기업, 그 땡땡이란 종목이 두 가지인데 이 종목 두 가지의 정확한 공략 타점을 제가 다시 한번 이슈 체크와 거래량과 수급의 동반성을 함께 보면서 그리고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4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이어가는지에 대한 다른 그 결과값까지 다 데이터를 좀 뽑아놨거든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사실 이 의료 AI 관련주에서 공략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오를 때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 사실은 투자하기가 좀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걸 좀 투자하려고 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다 선반영해서 지난번에 그 급등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4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적자 전환 지속에서 적자 지속에서 흑자 전환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이익은 아직까지 큰 상향은 없어요. 그래서 매출 증대로 인한 기대감 거기에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졌던 주가 탄력에 앞으로 이제 동반 상승이 이어진다는 기대감 가지고 일단 주식을 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일단은 영업이익 회복은 된 상황이지만 순이익에 대한 빨리 얘네들이 이제 돈을
돈을 벌어야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의료기기들은 많은 병원으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될 정도인가? 약간 거기 궁금증이 이거는 있어요. 이제 주가 반영이라기보다는요. 네. 일단은 얘네들의 미국으로 진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또 거기 수익성. 아, 수익성.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잘 팔려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고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잘 팔리고 네. 있고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종목이 MRI랑 치매 이런 관련해서 이 의료기기가 벌써 400군데 넘게 오. 병원에서 쓰고 있어요. 네. 400개가 넘는 병원에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400개면 네. 미국에 진출만 엄청나겠죠. 하면 미국에서 최초로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네요. 미국에서 최초로 승인을 했는데 아. 그 식품의약처에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빨리 지금 매수를 해야 되겠네요. 빨리는 아니고요. 아, 이번 주에 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그 타점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거를 수익 네. 배틀로는 못 갖고 가겠고 아, 네네. 브런치 종목으로 해서 12월에 어. 얼마만큼의 상승이 있었는지 요건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브런치 공략주는 의료 AI 쪽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좀 공략하기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 알아가실 수 있는 곳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